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버려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도 어김없이 살기 위한 결별과 그 결별로 인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김상욱 시사평론가 모시고 곧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판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버려야 사는 사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마침내 출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네. 결국에는 어제 결정된 그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스스로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옥중투쟁의 상황에 들어간 마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최종 통보를 한 것이죠. 당을 떠나시라. 아니면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분은 해당 행위하고 민심 이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과연 이 명분이 맞는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감쌌던 측면을 생각해 볼 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논리가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단은 자진 탈당을 먼저 권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당을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제명을 시키거나 이제 탈당을 시켜야 될 텐데, 저는 어제 그 윤리가 열었을 때 조금 자유한국당이 시끌시끌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친박이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친박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겉으로 물론 몇몇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16명이서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예전 친박 같은 경우는 범친박까지 포함해서 한 7, 80명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또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친박이라는 그 어떤 정치적 집단이 사실 무슨 이념성이 가진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성격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자리 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누린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라는 중심이 없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게 뭉쳐질 수 있는 어떤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몇몇 어떤 그 일부 부분만 이제 사실 친박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 친박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인도 친박이라고 그러면 아니다, 한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는 친박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 가진 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같으면 바로 윤리위원회 하면 쳐들어가서 막고 의사봉 뺏고 이런 일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친박이 이제는 선거가 앞으로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정말 탈당해서 뭔가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정책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큰 파란은 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자진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자진 탈당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이때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출당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자진 탈당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온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친박자라 붙드는 것에 불과하죠.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나가시라고 한 것은 온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네. 그런데요, 홍준표 대표 대선 직전을 앞두고는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거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변신은 무죄인가 싶기도 한데, 보수의 부활은 가능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활은 힘들다. 홍준표 대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민심의 흐름 속에서 사실 결론이 좀 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세력화에 성공할 가능성이라든지 친박계가 어떤 단일한 정치 집단으로서 어떤 힘을 가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미 좀 실기한 부분이 있어요. 진작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취해가면서 이른바 보수 대통합의 어떤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이런 조치마저 취하지 않으면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라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뭐 이 본심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로서도 일정하게 친박의 핵심 의원들 일부는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현실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도 30일 날 그 최고위원회까지 일단은 좀 거치면서 이 출당 문제를 좀 마무리 짓는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만 이 심각한 거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홍준표 그 대표에게는 또 다른 일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우실까봐. 이 당은 2012년 1월부터 박근혜 정당이었습니다. 6년가량 지속이 됐습니다. 공천을 2번을 했습니다. 이 당에 친박 아닌 사람이 없죠.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당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청원 의원 그리고 방금 보신 최경환 의원의 네. 탈당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당 떠나라 이렇게 예. 요구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새누리당 시절부터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현역 의원 신분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은 사실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거든요. 현직 의원일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3분의 2 동의가 가능할지 이건 상당히 진통도 있고 논란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미 두 사람은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걸 대선 후보 시절에 풀어줬잖아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또 당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출당의 명분은 징계의 명분은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정치적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친박계가 지금 뭐 한 16명에서 또 그 이하로 쪼그라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내 10여 명 정도는 이 서청원, 차경환 의원한테 빚을 진 의원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원이 이 굳이 두 사람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당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도록 호족을 파버리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건 정리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두 의원의 출당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좀 어떤 그 이제 전략을 편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은 사실 누가 봐도 사실은 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도 두 사람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에 소집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3분의 2 이상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책 타협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친박들이 강력히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탄핵 반대한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또 들어오는가 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당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정책 타협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박은 김무성 전 대표 들어오는 거 그냥 가만히 있고 다 용인해 주고 그다음에 대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만약에 안 열리면 그냥 그걸로 끝내자.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정책 타협을 하면서 양측의 어떤 화해를 모색하는 만약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쓴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오늘 아침에도 SNS에 이제 두 사람을 향해서 진박 감별사 운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큰 소리냐? 정권 몰락에 단초 제공하지 않았냐? 더 큰 시련 곧 닥칠 테니 그거나 준비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 바른정당 몇 명 의원들 받으려다가 이 이제 두 사람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거취 결정 부분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어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자체가 크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미 홍 대표가 이렇게 두 명으로 딱 범위를 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홍 대표 얘기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최경환 의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올 터이니 네. 대처에 만전을 기해라. 네, 그거나 준비해라. 이것은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는 저는 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부분이 있지만 의원총회가 안 열리더라도 그 전에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의원총회가 열려서 만약에 표결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쪽에 저는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측면을 생각해 볼 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논리가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단은 자진 탈당을 먼저 권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스스로 당을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제명을 시키거나 이제 탈당을 시켜야 될 텐데 저는 어제 그 윤리가 열었을 때 조금 자유한국당이 시끌시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친박이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친박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겉으로 물론 몇몇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16명이서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예전 친박 같은 경우 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버려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도 어김없이 살기 위한 결별과 그 결별로 인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김상욱 시사평론가 모시고 곧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판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버려야 사는 사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마침내 출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네. 결국에는 어제 결정된 그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스스로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뭐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옥중투쟁의 상황에 들어간 마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최종 통보를 한 것이죠. 당을 떠나시라. 아니면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분은 해당 행위하고 민심 이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과연 이 명분이 맞는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감쌌던 지금 범친박까지 포함해서 한 뭐 7, 80명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또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친박이라는 그 어떤 정치적 집단이 사실 무슨 이념성이 가진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성격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거기서 한 자리 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누린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라는 중심이 없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게 뭉쳐질 수 있는 어떤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몇몇 어떤 그 일부 부분만 이제 사실 뭐 친박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 친박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인도 친박이라고 그러면 아니다 한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는 친박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 가진 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같으면 바로 뭐 윤리위원회 하면 쳐들어가서 뭐 맞고 뭐 의사봉 뺏고 뭐 이런 일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친박이 이제는 선거가 앞으로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들이 정말 탈당해서 뭔가 하기에는 제가 볼 땐 정책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큰 파란은 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자진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자진 탈당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이때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출당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자진 탈당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